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광주시가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5개 자치구별로 주민 공청회를 열었고 오늘 동구에선 그 첫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정용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행정통합을 하면 4년간 최대 20조 원 등 4대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제 여론 수렴과 국회에서 조속한 특별법 통과가 우선 과제로 남았습니다. 광주시가 곧바로 공청회를 마련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나섰습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시민 참여 토론에선 행정통합 특별법에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담아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통교부세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규정이 반드시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 공무원 간의 생각 차이가 큰 근무지 배정 등에 대해 잡음 없이 화합하자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화합하고 또 무언가를 융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순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잡음이 적으면서 이 추진력이 탄력을 붙을 겁니다. 통합특별시 청사를 동구 원도심에 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옛 전남도청과 전일빌딩 2사고, 그다음에 ACC, 여기 광주 동구 원도심 일대를 묶어가지고 자치, 입법, 정치, 행정, 문화, 특구로 한꺼번에 지정을 해버리면 행정통합 속도전 속에 일각에서는 이번 공청회를 두고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 없이 의견 제시를 해야 하는 게 문제다. 광주시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는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하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여러 의견이 교차하는 가운데 공청회는 오는 22일엔 광주 서구에서 이후 광산구와 북구, 남구 순으로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행정통합 특별법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번 행정통합에선 통합단체장 자리를 누가 거머쥘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지역구가 넓어지고 유권자도 크게 늘어나는 만큼 후보들의 정치적 셈법도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역 단체장들의 상대적 우위 속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연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하게 될 통합특별시의 인구는 대략 320만 명.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광역지자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정치인들은 달라진 선거 지형에 맞춰 새로운 공약을 수립하거나 기존 계획을 수정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초광역에 맞는 새로운 경제산업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다만 크고 작은 정치적 이슈가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현안에 묻혀 후보들이 내놓을 공약이 표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반면 통합의 전면에 선 현직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은 인지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반영하듯 통합단체장 후보 적합도에 대한 첫 여론조사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선두권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 지지를 얻는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전략적 합종 연횡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선거구가 초광역화가 되다 보면 매우 어렵게 된다는 거죠. 부족한 인지도와 조직력과 이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연대 단일화, 이것은 필수이겠죠. 또 하나의 변수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후보군들은 실제 등판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면서도 광주 전남의 첫 통합시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이른바 명심을 등에 업은 제3의 인물이 나타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동네 상권을 지탱하는 소상공인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만 자영업자 10,000명이 감소했고 종업원 없이 운영하는 이른바 무고용 자영업자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2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광주의 한 대형 한정식집. 같은 자리에서 25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는
최근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원 6명 가운데 2명을 줄이고 사업주는 주방과 홀을 넘나들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부터 매출이 점점 하락해 급기야 작년부터는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매출 손실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뭐 인건비 오르지 또 물가 오르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님이 없기 때문에 업주가 그만큼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에요 지금. 대형 음식점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종업원 없이 사업주와 가족들로만 운영되는 이른바 무고용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68.5%였던 광주 지역의 무고용 자영업자 비율이 작년에는 73%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같은 자영업의 체력 감소는 폐업으로 이어져 지난해 광주에서만 자영업자 10,000명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외식업은 사정이 더욱 심각해 코로나 시기에도 줄지 않았던 일반 음식점이 1년 사이에 500곳 이상 감소했고 폐업이 신규 창업보다 1.5배 많았습니다. 공공업 배달, 지역화폐,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 대폭 좀 지원을 완화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광주 하면은 주차 문제가 어느 지역보다도 너무 어렵지 않는가. 자영업의 위기는 단순한 경제 지표를 뛰어넘어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교하고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6월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홍보 경쟁 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시내버스로 또 엘리베이터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골목골목 변칙 현수막도 등장했습니다.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주지은 기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광주의 한 교차로.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 옆면에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광고가 눈길을 끕니다. 얼굴과 이름, 주요 경력까지 큼지막하게 붙어 있습니다. 비단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시내 곳곳에서는 이런 움직이는 선거 광고판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에 현수막을 가장 크게 달고 하시는 것 같은데 선거 출마 예정자 광고를 달고 달리는 시내버스 노선만 10여 개에 달합니다. 출마 예정자가 많은 교육감, 북구청장 등 경합이 치열한 선거구 위주로 광고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지역 광고업계 설명입니다. 선택 개수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원하시는 노선을 지정해서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달라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모니터도 새로운 홍보 창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정 단지나 지역을 정밀하게 타겟팅하는 핀셋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큰 길가를 벗어나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른바 족자형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새해 인사, 불조심 캠페인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이름 알리기에 급급한 교묘한 불법 현수막들입니다.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틈타 게릴라식으로 설치되면서 행정당국의 단속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즉시 이제 정비를 해요. 도심을 뒤덮었던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인지도 급한 후보자들이 규제의 빈틈을 찾아내면서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선거 홍보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 홍보 제한 기간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 후보들이 정책보다는 얼굴 알리기에 집중하는 건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우한공항 활주로 끝에 있는 콘크리트 둔덕의 위험성은 매년 이뤄진 공항 안전점검에서 끝내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 조직이 설계부터 점검까지 함께 맡는 구조다 보니 객관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부 건물 6층에는 국내 항공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항공정책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항공정책실은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공항정책관 등 3개 정책관 체계 아래 14개 과로 구성돼 공항 건설부터 안전점검까지 항공행정을 총괄합니다. 공항안전검사 업무는 공항정책관사나 공항운영과가 담당하는데 국토부는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에 업무를 위임해
전국 공항의 안전 점검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무항공항 방위각 시설은 해마다 부러지기 쉽게 설치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취재 결과 지방항공청은 국토부의 허가를 받은 설계물에 대해선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막 내부에서 저희를 서로 이렇게 지적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정부 부처에 종속돼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지난 2000년 한국의 항공안전관리체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고 이듬해 미국 연방항공청도 항공안전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항공청 설치를 공식 권고했습니다. 당시 항공청 설립안이 추진됐지만 조직은 점차 축소돼 지난 2009년 항공정책실 체제로 통합 개편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인 지난해 4월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도 항공안전 전담 조직 신설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조직 개편에 따른 혼선과 부처 위상약화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항공안전을 전담하는 독립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국토부 출신 또 뭐 항공사 출신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거든요. 해외 인력들 또 외부의 인력들이 증원이 돼서 이 조직 자체가 어떤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 보지 않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좀.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 36개 이사국 가운데 32개국은 항공안전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두는 등 해외 주요국들은 항공안전을 독립적이거나 강력한 감독체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지산학연협의체가 오늘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신년 인사회를 갖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과 기술 발전을 이끌어가자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네, 지산학연협의체는 광주 지역 주요 기업과 연구, 지원기관, 산업별 협의체 대표 등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거버넌스 협의체입니다. 지난 17일 새벽 광주 북구 우남동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벽돌로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려 한 고교생 4명이 범행 이틀 만에 전북 정읍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모의했지만 도난 경보가 울리자 아무것도 훔치지 못한 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